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원내 교섭 정당의 당수가 된 이준석 대표 어제 매일경제신문과 17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소명의식이 명확해야 한다. 정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고심한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제는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우세해져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통령도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이를 바탕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성철TV 115화 이준석 능력평가로 대통령 뽑아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성철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일주일 차를 맞은 이준석 대표가 1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요. 지역구인 상계동 주민들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이나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돼서 나타났지? 이렇게 의아한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선거는 져도 정치는 지면 안 된다. 이런 글귀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3번의 선거에서 졌지만 정치에서는 지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8년 도지사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연속해서 큰 선거에서 3번 졌는데요. 결코 정치에서는 져선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선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큰 질문과 대답은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준석 대표에게 매일경제가 물은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큰 주제가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소명의식이 명확해야 한다. 정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고심한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결심한 계기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조금 섬뜩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에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참 감동적인 말이겠지만 정치를 시작하는 동기로서는 사실 물음표가 들지 않나.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우세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외의 요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 누구를 대신한 어떤 그 명분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치열한 고민을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그런 답에 대해서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 능력을 먼저 봐야 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대선이 지금까지는 도덕적 인물이나 국가적인 어른을 뽑는 선거였다면 이제는 사장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가 경영이란 단어가 떠오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특히 사장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 대목 때문에 매일경제에서는 CEO형 대통령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과연 이 제목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메시지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의 자격 중에서 CEO 경력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의식 하나, 두 번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되겠죠. 세 번째 능력치에 대한 평가, 이 3가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8일 날 CEO형 대통령론을 꺼내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국가를 능력 위주의 회사 사장처럼 경영했던 이명박 트럼프에서 그리고 사장 마음대로 하듯 당을 폐기 처분하길 반복한 안철수에서 우리는 그 병폐를 이미 경험했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CEO형 대통령론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박영선 장관은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CEO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 시비를 거는 억간가요? 억지로 까대기 하는 그런 형태의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EO가 갖는 특성이 예를 들면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CEO의 특성이 갈등의 조정과 자원 분배라고 하는 정치의 영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내용들을 건너뛰고 그 강조한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고 부정적인 전망 공격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역시 박영선 장관의 그 비판이 어떤 면에서는 청산해야 될 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정당 생활을 하며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이준석 대표가 받고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는 투자 대비 효용이 굉장히 안 나오는 영역이다. 수십 년간 정당을 열심히 활동을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가 27살 때 비상대책위원이 됐을 때 청년 행사에 가면 항상 형들이 20년 동안 당을 위해 봉사를 한 거 알지? 앞질러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다. 참 충격이었다. 연공 서열로 칸막이 세우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경쟁 인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당의 비대위원이 됐을 때도 이 정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이 연공서열형 어떤 분위기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걸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 인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 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새로운 세력들이 이 정당에서 몸을 담아서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공정과 혁신과 공존을 강조했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는 것도 그런 이유에선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렇다. 만 18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미 현직의 당협위원장, 전직의 비대위원, 일간지 논설위원 등이 나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간 영입 말고는 정치에 진입할 통로가 막연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정당 생활을 꽤 오래 해오고 있는데요. 중앙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참여할 기회 통로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정당 문화나 정당의 질서에 대한 설명은 저로서는 매우 크게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이준석 그 대표가요, 마지막에 그 당협위원장, 전직 비대위원, 일간지 논설위원 등도 토론 배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 토론 배틀이 대박나지 않을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 장성철 도 이번 토론 배틀에 참여하는 것을 깊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마지막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경제 정책은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정당은 이를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렁주렁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장을 포기해서 생겼다고 본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대안으로서 과거에는 성장함으로써 남의 삶이 개선될 때 내 삶도 개선되니까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성장이 정체가 되고 정치가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갈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그 갈등의 폭이 더 커지고 이런 이렇게 굴러간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 육성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주렁주렁 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에 육성하는 것을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 같은 거를 큰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과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의 평가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막상 투표 시점에 가면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진영과 이념에 편갈라서 투표를 해왔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만큼은 국민 모두가 후보별 개인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손놔버린 성장정책,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성장정책, 산업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이 제주에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